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리논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설명회 시작을 할 때 사실 이제 센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말 살짝 드리고 이제 출발하는 항상 순서인데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맨날 설명회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말 드리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안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총 4명 선생님이 올라와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진아 쌤, 김진아 쌤, 김진 쌤, 그다음 마지막에 오승윤 쌤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받으신 자료에 선생님별 브로셔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표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시간표 낱장으로 된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요. 앞 뒤에 다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개강반, 네, 다음 달 소개하려고 하는 3월 개강반도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오신 분들 중에서 현재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학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3월이 된다고 해서 기존 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3월 개강반이 추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첫 순서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 팀 입장에서 공지 드릴 만한 것을 빠르게 훑고 좀 넘어갈게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요. 논술로 증정 이벤트, 그다음에 논술 아카데미, 그다음에 공개 특강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논술로 증정 이벤트는 뭐냐면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논술로 가는 길이라고 또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 현재 계획은 네, 여기서 만약에 우수회원으로 등업되시면 선착순에 한해서 한 달 동안 논술로 증정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술로가 뭔지 또 소개를 드리기 시작하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맞이할 입시가 27학년도 입시일 텐데 작년 초반에 전형 계획이 발표된 게 있어요. 그거를 대학별로 정리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하시면 네, 들어오셔서 우수회원 되시면 네, 증정 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 논술 아카데미인데 얘는 뭐냐면요. 일단 계획은 다음 달 3월 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기를 12월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목에서도 대충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약간 부제를 걱정하지 마라. 입시는 엄마 아빠가 공부해 볼게. 약간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 입시 측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거는 이제 어떤 날에는 오순재 선생님께서 연구 한성서 중 고학교 타겟으로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의학학 계열 모아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나머지 학교들 경희시, 권동홍, 숙, 인하, 과항, 약수형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데 아마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월에 공지 드리면 여유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는 뭐 수업 소개나 뭐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진짜 그냥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아마 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논술 공개 특강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오후 2시에서 5시 이 날이 이제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하는데 음 예, 이렇게 이제 3명, 박진아 쌤, 김지은 쌤, 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 진행하는 건 공지 나왔겠지만은 앞에 이제 1교시에는 진단고사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하고서 진입한다고 했을 때 본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반을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좀 짧게 컴팩트하게 시험을 한번 보고서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반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이름의 이제 진단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일단은 각각 3명이니까 한 40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때 이제 논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논술이 이런 거라고요를 좀 맛볼 수 있게끔 뭐 그런 컨셉으로 좀 가볍게 수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브로셔 보시면 이제 제 거고요. 예, 그 내용에다가는 이제 제가 좀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쭉 가운데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어쩌고 저쩌고 많이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그반 구성이 조금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만 싹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표에도 막 강조명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미리 드릴까 봐요. 그래서 알파벳으로는 이제 M반, Y반, S반, H반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그 학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M반은 의학, Y반은 연구, S반은 연구, 한성서, 준경희씨, H반은 한성서, 준경희씨, 권동호.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추후에 8월, 9월 돼가지고 이제 원서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아직은 한참 전이라서 아주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은 추후에 봤을 때 일단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학교들이 해당 반에서 약간 메인 타겟으로 다루는 난이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학교가 많이 붙어있는 S반 같은 경우에는 한성서는 무조건 쓰겠지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원서를 좀 많이 쓰거나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연고도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한성서가 메인인 친구들은 연고를 쓴다고 했을 때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은 완전 연구에서 완전 이기과를 쓰기보다는 조금 낮춰서 쓸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친구들을 타겟으로 잡고 당연히 조금 더 쉬운 준경희 씨는 당연히 준비가 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따가 아마 뒷순서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시험 범위 이슈가 사실 있어가지고 같이 공존을 할 수 없는 학교예요.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동홍에서 시험 범위가 미기학으로 끊긴단 말이죠. 그 뒤 학교들은 다들 예, 요뒤 부분들은 다 이제 미적분이란 말이에요. 같이 준비하는 맛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올해 뭐 확통 러닝이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반도 이제 요게 레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번, 2번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논술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미적분이 메인인 친구들일 거예요. 물론 이제 아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거기서 기하 확통이 이제 내신으로 한 사람도 있고 내신으로 했는데 대충 한 사람도 있고 내신으로 안 한 사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 붙이기를 1번으로 저희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기하 확통을 아예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수업을 진행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쨌든 수업을 이제 진입한다고 하니까 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1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진짜 아예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수업하는 반이고 2번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실전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은 붙여놨지만은 그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긴 했죠? 정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는 7, 8, 9월 넘어가서 당연히 진행을 하는 건데 당장 앞서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기하 확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5, 6월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5, 6월 진행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난이도 배분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반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일요일 오전에 있는 S반, 토요일 저녁에 있는 Y반,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있는 H반은 기존 반이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있는 N반하고 금요일에 있는 S 미기반은 새로 시작하는 반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시간표에도 안내가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이제 내가 논술로 이런 거죠. 논술을 내가 쓰려면은 솔직히 수능으로는 연고는 나오는 것 같고 쓸 거면은 의대 써야지. 쓸 거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의대반을 준비하게 될 텐데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진입을 할 때 이제 진단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해마다 진행을 해보면 특히 작년을 예로 들어드리면 N반에 있던 친구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됐었는데 절반은 의대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죠. 나 수학을 좀 잘하기 때문에 연고를 가면 좋긴 한데 쓰면 이제 무조건 최상위과를 쓸 거라서 좀 세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의대 N반에 들어온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절반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의대 가면 좋긴 한데 최저가 간다 이런 애들이었어가지고 이제 무슨 말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상태가 의대 지원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는 반 진행을 이제 안 의대 느낌으로 진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춰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막아볼까 싶어서 이제 그 진짜로 의대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 쓸 계획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려고 진단고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정원은 8명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리저리 이야기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S 미기는 또 뭐냐면요. 지금 반 구성이 되게 다양한데 그 저 말고 다른 김지은 선생님도 아예 박신하 쌤이었나? 다른 선생님께서도 이런 미기 컨셉의 반이 새로 열려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인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 내가 나쁘지 않게 미적을 하고 있지만 입시 측면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확통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S 미기반 같은 경우에는 타겟은 학교가 S반인 거예요. 한성서 중심의 뭐 연고도 쓰고 그런 컨셉인데 이제 확통으로 돌린 친구들을 위한 수업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커리상으로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 뒤에 실어놨는데 잠깐만요. 네, 커리 뒤에 실어놨는데 그 미기반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수업 진행을 할 때 확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확통은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7, 8, 9 넘어가서는 당연히 확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컨셉 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H 미기반도 있을 거예요. 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1번, 2번 뭐 기하를 했네 안 했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쨌든 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논술 시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언뜻 아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약간 겁먹기 마련인 것 같아요. 논술은 막 수학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만 가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적분 수능 선택자들 입장에서는 기하 확통을 훨씬 공부량이 적은 상태라서 기하 확통을 별로 연습을 안 해놨는데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느냐 이게 당연히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준비가 되게 수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당연히 드리는 건 맞는데 그 수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그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후 과정에서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작년 수업하고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합격생 인터뷰 써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애들도 이렇게 생각한대요 느낌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이제 요 친구는 이대 붙었던 친구인데 그 기하 확통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말해주기를 수업 시간에 이제 줬던 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시험 볼 때 확통 기하 같은 거에서 골렘돌이 되는 건 딱히 없었다. 심지어 배웠던 게 나와가지고 좋았다. 근데 사실은요 그 배웠던 게 나와서 편했다를 수업 시간에 뭐 쪽집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애초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별로 안 많거든요. 기하 확통 자체가 논술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거에서 나와서 편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랑 이대 붙었던 친구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쭉 공부를 해보고 붙었던 거는 경희대 이대지만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사실은 나오는 유형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간에 살짝 말씀드린 커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1월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중순쯤 됐으니까 무조건 이제 함수 방정식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중간 휴강이 2주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적분 끝내고 이렇게 기하하고 확통하고 이런 구조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추가되는 반들의 커리큘럼이에요. 요것도 그 뭐지? 그 뭐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요것도 그 이미 드릴 만한 자료로 정리가 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달라고 계속 요청하셔서 보시면 또 참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봤을 때 그 수업하는 방식이 사실 또 선생님마다 되게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단원을 끊어서 하겠지만은 그냥 기출을 푸는 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원별로 끊어서 했을 때는 뭐 수업할 때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이제 개인적으로 다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좀 이제 도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약대 붙었던 친구가 되게 이런저런 수기를 많이 그 이야기를 많이 써줬었는데 이제 그 정리해 드리면 주요 개념을 담은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볼 때 보기 쉽게 단원별로 정리해 준 게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할 때 수업했던 거를
여기도 보시면 뒤에 카메라 있거든요. 강의실마다. 그걸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복습할 때 볼 수 있게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복습 영상 같은 거는 뭐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게 열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이제 그런 거 영상 보면서 다시 하고 하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일단 모의 논술 보고 해설하고 수업하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시간 반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앞에 모의 논술이 뭐냐면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오늘 수업했던 거를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앞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별로 순서가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가 좀 다른 건지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이 이제 서면 첨삭, 대면 첨삭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네. 근데 그 수업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첨삭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너 우리가 첨삭하는 거 알고 있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학원 보내신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이렇게 수업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서면 대면 첨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뭐 대면 첨삭까지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뭐 우리는 한다 약간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이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크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수기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 써줬던 거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대면 첨삭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이 되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써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 이게 해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주마다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받는지 보면서 복습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1월부터 듣는다고 하면 7월, 8월, 9월 넘어가면 시험 봤던 낮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잊어버리기 딱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캔 떠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폴더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뺐군요. 그렇습니다. 개인별 폴더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서 제 딴에는 그래도 뭐 나중에 복습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면 첨삭, 대면 첨삭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첨삭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 같은 거를 첨삭 시간에 또 막 복붙 하듯이 말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비효율인 것 같고 첨삭 시간에는 너가 썼던 거를 가지고 이제 서술은 뭐 어디까지 할지 뭐 어디를 걷어낼지 추가할지 아니면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건 뭐 안 되나요? 뭐 해설하고 다른데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첨삭 시간에 나누는 그런 자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10분짜리 과외 시간 하는 거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은 이제 활용할 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다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 같아요. 아까 중간에 논술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어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약간 서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 학교에서 발표하는 모범 답안이 있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발표하는 모범 답안이니까 설명 당연히 엄청 잘 돼 있고 말도 되게 정돈돼 있고 풀이도 되게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렇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막 시험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 딸리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제한 시간 안에 푸는 것까지 막 고려하면서 발표하는 느낌은 전혀 없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거는 제 의견보다도 한양대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합격생 우수 답안을 매년 올려주고 있어요. 모든 문항별로 2개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거를 잘했다고 평가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야 진짜 잘 썼다. 얘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한다. 막 있죠. 걔들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은근히 가끔 보면 이것도 우수 답안이면은 할 만한데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시험 보러 갔을 때도 그렇게 하고 막 연습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피드백 할 때도 너무 빡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편하게 쓰고 뭐 부족한 거 채우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답안지 쓰는 입장에서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 같은 경우에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띄워드린 거니까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게 A3에 출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A4로 그 대충 상상을 해보시면 진짜 별로 안 크거든요. 한 칸 한 칸의 크기가. 근데 중대 문제의 특징을 또 깊게 말씀을 좀 그러니까 중대 거 풀다 보면 계산이 조금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바쁘고 되게 귀찮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나 시험 보러 갔으니까 논술이니까 예쁘게 잘 써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쓰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칸에 절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작은 칸에 주는 것도 그 적당히 쓰라고 지금 작은 칸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뭘 참고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냐면은 요게 여기에 들어오는 해설을 학교에서 발표한 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안 돼.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과 그 쓰는 것의 괴리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2월이니까 논술 준비 시작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근데 쭉 준비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 논술 문제 공부하기 그 수학 공부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 쓰는 거를 어떻게 쓰지를 조금 이제 차분하게 연습하는 그런 또 의미로 그 두고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다음에는 사실 작년 수강생인데 그 이제 5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이제 과를 보니까 그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게 저는 하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했더니 누가 또 좋은데 잘 붙었더라고. 아, 근데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은 어떻게 공부했어요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서술 쪽에서 조금 치중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문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적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채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님이 적당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려고 했다.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듣고 보면 맞는 소리긴 한데 그래도 공부할 때가 되면은 또 열심히 빡시게 해야지라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5개 붙었으니까 꽤나 논술에는 좀 도 같은 친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건 본인이 시험으로 갔을 때도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아주 친절히 적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썼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아웃풋이 나온 거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 아, 그래 뭐 적당히라고 하면 너 대충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상세하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수업 중간에 첨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첨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사실 그 첨삭 피드백에 대한 그 애들의 결을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약간 상위권 학교일수록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줄을 잃었던 것 같고 조금 더 학교가 내려오면 이제 내가 틀렸던 거를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올라가면 그래도 자기가 수학을 꽤나 잘하는 친구일 텐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뭔가 이제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 이제 내가 풀었던 거랑 학생이 풀었던 거랑 뭐 제가 수업했던 거랑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한 거랑 분명히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 너 거 안 돼. 그냥 내 거 외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이 아니라 아, 너 거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이거 그런 식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이제 좋았던 것 같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틀린 거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줬다. 당연히 그러려고 이제 첨삭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붙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 해설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고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랑 고대 같이 붙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식의 이야기인 거냐면 이 친구 답안지를 이제 매번 잘 보면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 과정을 다 적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설명 줄이고 핵심만 짚어서 해줘가지고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어쨌든 애들이 수기 써준 거를 읽어보면서 제 딴에는 내가 수업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피드백이 되는 그런 기분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떤 느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 7월 정도에 진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진입 시기가 늦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있었던 친구인데 수업하면 2번 듣고서 이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수업하면 사실 보이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아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한 달째 되면 이제 그만둘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게 어떤 기분인 건지. 그랬더니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못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논술이 너무 어려워 죽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육모도 아마 1등급이었을 거고 수학을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아 그래도 이제 아래 친구가 적어줬는데 전 사실 애들이 한 명은 아니니까 그 어떤 말을 해줬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났는데요. 나는 이런 점이 좋으니 이 학교를 쓰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위에서 이제 논술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 해줘가지고 아 사실 저는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도 그냥 좀 이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좋았다고 해주니까 뭐가 마음이 좋더라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 네.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작년에 또 수학했던 친구인데 또 이제 그 논술 수업을 들어봐라 이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논술이 하나 껴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수능 준비해서 떼다가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다 보니까 그 복습을 얼마나 해야 하며 뭐 시간을 얼마나 뺏길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 포함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고 이런 컨셉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상황인데 수업만 들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랑 복습 적당히 하고 첨삭만 열심히 해주 그 초청 시간만 열심히 보내면 수능 학습 시간에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논술을 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절한 복습 이 친구가 누군지 저는 알잖아요. 복습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다음 주에 와서 서로 첨삭하다 보면은 막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표현으로는 적절한 복습이라고 좀 약하게 말하긴 했지만 아무튼 복습을 아무튼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여긴 순서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저희 중간에 이제 시험 보고서 그 스캔 떠가지고 애들한테 나중에 보기 좋게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보고 사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첨삭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수업하는 게 결국엔 나중에 대학 잘 가려고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원서 상담, 원서 지원을 한 중순, 초순 고쯤 할 텐데 8월에 이제 친구들별로 다 개개인별로 돌아가면서 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야기가 잘 굴러가려면 이제 그 친구와 첨삭을 하면서 시험 봤던 거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좀 쌓여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첨삭 그 원서 지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당연히 상담하는 거지 하고서 한 명 하면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에서 또 이제 그 상담할 때 어쨌든 했던 이야기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그러니까 7, 8, 9월 말하는 건데요. 7, 8, 9월 이제 첨삭할 때는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상담을 했거든요. 그때 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데가 어딘지에 따라서 수월하는 수학에 푸는 문제 자기랑 맞는 스타일의 대학이 어딘지 함께 고민해줬다. 그래서 뭐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사실 원서 지원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뭐 이런 상담을 어떻게 할지 뭐 아주 세세한 이야기는 나중 일이겠지만은 뭐 당연한 건데 학교별로 은근히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상담할 때 그 학생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가 해줘가지고 좋았다. 첨삭을 하니까 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 이 친구 붙기로는 동국대 해병대에 붙었는데요. 이거 홍대랑 시립대가 같은 날에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칠지 엄청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최저가 나오면 홍대를 쓰고 최저가 안 나오지만 내가 수학을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시립대를 쓰고 뭐 대충 정리하면 이런 식의 느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시립대 문제 스타일이 잘 맞았어요. 어렵긴 하지만 문제가 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시립대도 괜찮을 듯 정도로 살짝 이제 말하고 넘어갔는데 본인 딴에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문제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시립대께 홍대 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피드백이 시립대도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뭐 그런 거입니다.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이게 좀 친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기억에 나 그랬더니 그게 기분 되게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비록 추합에 실패했지만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업 진행하는 기분은 모르겠어요. 앞에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좀 제 성향이랄까요? 이런 게 좀 티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같이 풀 때도 저는 이제 최대한 요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풀 때도 막 귀찮은 것 같으면 최대한 째끼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자 이런 거를 좀 메인으로 삼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외웁시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 작년 친구들의 피드백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소개드리고 이제 제 순서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여기 붙었던 친구도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해보면 되게 딥하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 인터뷰 중에서 수업이 이제 접근 방법과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문제를 이제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풀이 방향을 섣불리 고정하지 않는 태도였다. 풀이 방향을 빨리 정하는 방식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망하는 거니까 이런 게 좋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잘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약간 성향마다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제 스타일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도 비슷한 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첨부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풀이 과정을 여러 개 이야기를 해준다는 맥락이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 좋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달라졌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있으려면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봐야 조금 달라져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은 확통에서 저는 사실 꽤나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통은 막상 해보면 답 구하는 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볼륨이 엄청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만 하다가 그러면 조금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요즘에 논술이 어떻게 나오나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또 앞서 살짝 이야기 드렸던 논술을 진짜 어려운 거, 뭐 수능하고 동떨어진 거 그런 컨셉으로 시험에 나오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양대가 엄청 어려운 시절 정도로 비유를 드릴 수 있겠는데 한 5년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미기학 선택 체제가 시작한 다음부터는 꽤나 많이 쉬워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피지컬 싸움 느낌이에요. 요즘 친구들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계산이 조금 많은 문제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수능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라고 이야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작년에 재작년 한양대 기출인데 요게 풀어보면 지금 수업할 건 아닌데 이게 풀어보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이널 기간에 애들 푸는 걸 봤어요. 파이널 기간이라 하면 수능 준비 다 끝나고 이제 11월이잖아요. 잘 풀더라고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한데 뭐 계산은 해야지 어떡하냐 하고서 그런 준비는 사실 충분히 애들이 잘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잘 없다가 요즘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반대에 있는 건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건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그래 열심히 풀어라 이런 컨셉인데 옛날에는 재밌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밌다 하면 이게 제 입장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거 하면 재밌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점점 비중이 줄어서 진짜 많이 안 나온다 요즘에. 이런 식의 상황이고요. 확통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친구 합격 수기 중에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괜찮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제가 느껴지기에는 교수님 딴에 애들이 확통기하가 별로 안 세니까 적당히 내야겠다를 신경 쓰시면서 어쨌든 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확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능에 주로 나오는 것도 참고해 볼까. 요거는 제 기분에서는 논술에 적응이 되어버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논술에 잘 없었는데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리저리 찾아보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능에선 자주 나와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이렇게 해요 소개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도 그렇고 반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진입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미 짜여진 시간표에다가 껴넣는 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가지고 반을 뭘 고르지라고 하면은 상황이 너무 다양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있으시면 나중에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어떤 반이 적절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아니면 네. 그 저희 무료 특강에 진단고사 있으니까요. 그거 해서 좀 요거를 반 선택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을 해야겠는데 하고서 마음만 가져오면은 최대한 같이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라고 하고요. 거기에 그 빨간색 그 표지 있죠. 그게 이제 제 브로셔예요. 오늘 여기 오신 이제 학부모님들 수리논술 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고민하고 계실 텐데 수리논술 하려고 마음 먹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신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리논술은 결국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결국에 하게 되어 있냐면은 혹시 학종으로 이렇게 논술 말고 다른 전형으로 쓸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6장의 그 수시 전형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리 논술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시작 시기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1, 2, 3월 좀 일찍 시작한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할 게 너무 많다 하다가 이제 육모를 쳤어요. 나 정시로 갈 거야. 육모를 쳤더니 이 육모가 수능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데 육모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수학 나쁘지 않게 하니까 논술 쳐볼까라고 해서 7월부터 시작한 학생이 있고 또 7월에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정시로 갈 거야라고 하고 막 하다가 이제 9월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근데 원서를 쓰긴 써야 돼. 원서를 딱 쓰고 나서 봤더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내가 진짜 논술 시험을 치는구나라고 해서 9월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제 시작할까요? 그렇죠. 수능 끝나고 시작한 학생들 거의 뭐 시작과 동시에 바로 끝이 나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좀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써야 되니까 쓰고 뭐 수능 끝나고 딱히 할 일 없으니까 좀 다니고.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생이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일주일 공부하고 2주일 공부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냥 자기 딱 그때 실력대로 이제 가는 학생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의 실력이 인하대였어요. 근데 인하대 시험 쳐서 그냥 붙은 거예요. 학생의 실력이 건대였어요. 근데 건대 쳐서 그냥 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일찍 논술을 시작했다라면 인하대 갈 학생을 이제 건대로 올릴 수가 있고 건대 갈 학생을 한양대로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건데 본인이 이제 정시가 메인이었으니까 그냥 그때 시작한 것뿐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제 언제 시작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실 텐데 우선 좀 일찍 시작하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좀 너무 많이 안 나오고 뭐 영어도 좀 잘 안 나오고 근데 좀 수학에 특화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수리 논술을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또 일찍 시작하는 게 좋냐면은 수학을 못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3등급인데 다른 게 이제 4, 5등급 이래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나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6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 다 뭐 23, 23, 뭐 111, 뭐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비슷비슷하게 좀 잘하는 학생들, 평범하게 하는 학생들이 좀 늦게 시작하고 수학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사람들마다 스토리가 조금 다른데 제가 작년 그냥 작년 이맘때 들었던 학생들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뭐 좀 아무래도 상위권반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Y반 얘기해 드리면 작년 Y반 이맘때 딱 몇 명이 있었냐면 딱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월 3명, 2월 3명, 3월 3명 딱 그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다 합격을 했어요. 3명 중에 2명이 연대를 합격하고 그중 1명이 이제 한양대를 합격했는데 스토리가 달라요. 그중 1명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수학만 잘한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수능 보니까 연대 시험 이제 합격자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합격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축하한다. 근데 수능은 어떻게 봤니? 그랬더니 4등급이 최소 3개 이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학교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무 데도 시험치를 못 가는데 파이널도 다 취소한 거죠. 수능 보고 다 취소해가지고 이제 연대 딱 기다리고 딱 붙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수학을 잘했어요. 사실 S반에 있었는데 제가 딱 1월 수업 딱 한 번 해보고 딱 듣고 너는 Y반 가라. 너는 연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올려보낸 그런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자사고 출신이다 보니까 내신 받기가 쉽지 않았고 수능도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수학은 좀 잘했고 수능을 한번 망쳐봤기 때문에 국영수사가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반수, 재수가 아니라 이제 반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이 잘하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뭐가 아쉬웠냐면은 너무 이제 머리도 좋고 잘하는데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으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이게 수능에서 이 실수 이제 약간 그대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전화 장학금 받고 갔는데 제가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 연대 못 간 거 너무 아쉽지 않아? 너무 아쉽지 않아? 너는 괜찮니? 나는 안 괜찮아. 너는 괜찮니?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고 그냥 이번에 이렇게 입시를 끝낸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은 뭐가 아쉬웠냐면 구모가 잘 나왔거든요. 구모가 잘 나오니까 연대 과를 높여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가 약간 애매한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약간 좀 위험한데 했었는데 좀 과를 높여 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양대 간 그런 학생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명은 그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인이 있을까 좀 그렇긴 한데 그 나머지 2명에 비해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진 않죠. Y반이니까 못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했는데 되게 성실했어요. 되게 성실하고 정실한다. 학종으로 경희건동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학종 쓰면 경희대 정도 그냥 간다. 근데 정시로도 한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 경희대는 이제 굳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제가 이제 S반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도 자기는 진짜 연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연대 갔더라고요. 제가 가는 거 보면서 진짜 연대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자주 다루는 그런 수능 수학, 내신 수학이랑 확실히 결이 다른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많이 파다 보면은 또 이쪽 파트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합격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연대 상위권 학과 말고 조금 약간 좀 비인기 학과는 정말 열심히 하면 한 경희건동 고등부 레벨에서도 온전히 합격을 할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어쨌든 이제 같은 Y반 출신인데 뭐 수학 수준도 좀 다르고 시작한 스토리도 전혀 다르거든요. 한 명은 수학을 잘해서 시작했고 한 명은 수능 또 망칠까봐 재수하느라 시작을 했고 한 명은 내가 학종을 확실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이제 자녀분들 또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달라요. 스토리가 좀 다 다른데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고 그냥 6월 달까지 수학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다가 6월에 시작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수학 실력을 알아야 내가 포트폴리오 좀 더 정확히 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원 좀 저희가 2-3번 정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상담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수리 논술이란 어떤 시험이죠? 수학 시험이죠. 수리 논술이란 어떤 시험이냐면은 수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논술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뭐 시간 지나다고 뭐 내가 학원 다닌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수학적 사고력은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 사고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고력을 키우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다니고 선생님이 이제 푸는 걸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잘 풀긴 어려워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경험을 축적을 하는 거지 사고력을 키우긴 힘들거든요.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도 근력 키우려면 힘들지만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술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의 뭐가 다르냐면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 선수가 있고 정말 내가 재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도 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학생마다 수준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육모라고 나와 있는데 육모가 아니라 수학 모의고사 등급별 이제 추천반. 자, 우선 저는 이제 Y반도 하고 S반도 하고 H반도 하고 미기반도 하고 미적반도 해요. 올해 새로 생긴 게 미기반이 새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Y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는 반이에요.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반이고, 내가 뭐 연고대를 목표로 뭐 서성한 정도는 이제 뭐 이게 깔아두고 간다 하는 게 이제 Y반. 수학 1등급. 수학 1등급 중에서도 이제 상위 4% 안에 드는데 4%가 아니라 2% 안에 드는 학생들. 진짜 좀 수학적 감각이 좋은 학생들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 오면 근데 등급만 보고 좀 알기가 힘든 게 어떤 학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가 많아요. 실수는 많은데 감이 되게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Y반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딱 그 1등급은 1등급인데 그냥 뭐랄까 너무 그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 1등급이 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약간 수학적 사고력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 학생이 듣기엔 좀 어려운 수업이 이제 Y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 2등급 그냥 평범하게 1, 2등급 나온 학생들이 이제 S반, 연대를 목표로, 연고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성한 중 이 정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 3등급인 학생들, 2, 3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H반에서 이제 경희건동호 여기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3등급은 이제 미적반인데, 미적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하랑 확통을 할 때가 아닌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하랑 확통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미적도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미적도 못하는데 막 기하도 하고 확통도 해서 높은 데 가고 싶어요. 그 본인의 이제 어떤 이상적인 그런 거고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올해 입시에 뭔가를 붙이기 위해서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미적반 같은 경우는 기하 확통이 아니라 미적분에 집중을 해서 일단 뭐 숙대든 숭시대든 세종대든 여기를 이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반인데 올해 새로운 반이 생겼어요. 올해 새로운 반이 무슨 반이 생겼냐면 미기반이 생겼어요. 미기반. 자, 미적반이랑 달라요. 미기반은 미적이랑 기하를 공부하는 반이에요. 미기반 그러면 누가 듣는 걸까요? 맞아요. 확통 선택자가 듣는 거예요. 올해 조금 이과에서 확통 선택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직 미적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사실 논술 준비하려면 미적분을 하는 게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전략적으로 내가 미적은 좀 너무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제 확통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생겨요. 어떤 학생들이 좀 더 미래를 보고 넘어간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논술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올해 끝내겠다. 이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를 위한 미적 기하반, 여기 이제 올해 생겨서 요거는 이제 확통 을 상반기에 하진 않아요. 상반기에 하진 않고 상반기에 미적 위주로, 논술 미적 위주로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등급은 1, 2등급이고요. 1, 2등급이고 여기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데, 내가 확통 선택자다라고 하면 미기반 들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별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Y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놨어요. 가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나오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좀 전반시키고 해서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놔서 소수정에 8명으로 수업을 하고요. 약간 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팀 수업으로 수업을 해서 좀 최대한 이 반 안에서 실력이 균질하게끔 좀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미 잘해요. 이미 기초가 확실하게 좀 탄탄하게 잡혔고, 나한테 맞는 수업, 나한테 맞는 문제, 그런 걸 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능 수학만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푸는 문제들만 이렇게 풀거든요. 학생들이 뭔가 새롭게 다양한 걸 풀면서 내가 더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 문제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내 수준에 맞는 문제, 그런 거를 잘 골라서 딱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이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 적절한 문제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러면서도 제가 원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푼다가 아니라 돌면서 피드백을 줘요.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게 뭐가 잘못됐다라든지, 여기서 이거 잘했어. 근데 뭐를 조금 더 생각해봐 라고 해서 최대한 마무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이제 원포인트를 줘서 최대한 스스로 풀게 하는 수업이고요. 요거 이제 소수 정예다 보니까 제가 1대1로 대면 첨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Y반 애들이 진짜 좋아요. 이거 왜냐면 제가 진짜 시험 자세히 보거든요. 이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다 잡아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사실 중위권 같은 경우는 좀 맞았다 틀렸다가 바로 나와요. 근데 문제 이해 못했으니까 틀린 거고 뭐 그런 게 많은데, Y반은 이해를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풀어요.
되게 다양하게 풀기 때문에 해설지랑 다른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요것도 괜찮아. 근데 좀 너무 좀 돌아와. 요건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막혔어. 이거 근데 계속 풀면 답 나온다? 해서 제가 이제 막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SH반. 요 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주고 스스로 풀어라라고 제가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풀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좀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냐면은 여기 있지만 단계별 계단식 접근과 반복 심화학습 시스템으로 최대한 스스로 풀도록 유도한다.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설명을 해요. 수학적 귀납법을 그 문제를 주고 풀어라라고 제가 천년만년 기다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수업을 하죠. 그리고 되게 쉬운 문제부터 풀려요. 약간 1단계 있는 문제를 풀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 있는 문제를 풀리고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3단계 있는 문제를 풀게끔 하면은 바로 3단계 있는 문제를 주면 학생들이 좀 잘 못 풀어요. 근데 1단계 풀고 2단계 풀면 수학적 귀납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뭐 학생마다 타고난 사고력에 따라서 3단계를 풀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이제 2단계쯤에서 이제 멈춘 학생도 있는데 제가 문제 자체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을 해요. 쉬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리고 논술 문제.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적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뭔가 아직 논술 문제 풀 때가 아니에요. 아직 논술 문제 풀 때가 아니고 기본을 더 다져야 돼요. 정말로 기본 더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다져야 돼요. 그거 좀 되게 애들이 막 지겹대요. 근데 지겨운데 뭐랄까 지겨워도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걸 하면 좀 지겹지만 그게 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너는 이제 곰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쑥과 마늘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그냥 쑥 지겹지만 먹어야 된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현재 미적반에 3명이 있어요. 현재 미적반에 3명이 있는데 제가 계속 돌면서 봐주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적어. 정말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부터 주어를 어떻게 써야 되고 수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다시 지도를 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기초부터 탄탄히 잡는 반이고 왜 내가 수학이 부족할까? 어머니 수학이 부족한 이유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지금 딱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이제 한 명씩 생각해보면 말하면 첫 번째 학생 이 학생이 부족한 이유는 그냥 절대적으로 공부량 부족이에요. 얘는 공부 안 했어요. 이해력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느려요. 다른 학생들 3문제 풀 때 혼자 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 풀면 또 맞긴 다 맞아. 다른 애들 6문제 풀 때 2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또 다 맞기는 맞아. 그럼 얘는 되게 느리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왜 느릴까라고 생각하는데 느린 이유는 공부량이 적어서예요. 공부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엄청 빨리 풀어요. 나중에 저기 이제 적성이 아니라 약술형반 가잖아요. 그 중에서 훈련이 많이 되는 학생들이 일단 이 답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문제 보는 순간 막 풀거든요. 틀렸어요. 그냥 막 풀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일단 공부 양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학생은 너무 느리게 푼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는 양을 늘려야 돼. 너가 지금 집중할 거는 일단 괴롭지만 공부 양을 늘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 양은 많은 것 같아요. 주면 막 바바박 풀거든요. 근데 걔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제 학원을 기본은 어느 정도 풀어요. 근데 딱 조금만 응용되면 딱 멈춰요. 그러니까 걔는 어떤 거냐면은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바로바로 넘어가요. 모르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는 것만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딱 10문제 중에 아는 게 한 7개예요. 근데 제가 좀 어려운 거 3개를 넣어놨거든요. 그 3개 무조건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영원히 그 수준밖에 못 풀어요. 3개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1단계 문제 수준에서 1.5단계, 2단계 문제 섞어 놓으면은 그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 풀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아는 걸 뭐하러 풀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이제 성취감이 있는 건데 근데 걔는 습관 자체가 그렇게 잡힌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그 점수 높게 받아라.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모르는 거 절대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네가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네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는 건 그냥 넘어가고 일단 모르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그걸 풀어라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적 감이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기초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 학생 재수인데 이제 재수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서 고3을 막 문제풀이 형식으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문제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답은 찾는데
뭔가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한 거는 논술에서는 반드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문제풀이 다 그만두라고 했어요. 문제풀이 그만두고 지금부터 딱 6월까지 그 2, 3, 4, 5, 6 이 5개월 동안은 무조건 수학 기초만 잡는다.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이제 정석 풀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집, 그러니까 어떤 수능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지겹지만 그거를 너가 잘 다지잖아. 내가 봤을 때 너 수학적 사고력 없지 않아. 꽤 있어. 이게 기초가 다지면 너는 헐헐 날아갈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 풀이만 하면 결국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뭐 2등급, 3등급 나오더라도 수능은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걔는 기초 위주로 공부해라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미적분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고 부족한 이유도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지금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적했다고 다음 주에 걔가 바뀌어서 오지 않거든요. 1년 내내 지적해야 좀 이제 좀 점점점 바뀌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뀔 때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통 선택자를 위한 미기반,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확통을 수능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좀 집중 케어를 하는 거고요. 기한은 뭐 똑같죠. 뭐 미적분 선택자나 확통 선택자는 기한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기한은 HS반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미적분 좀 더 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우선 상반기 시간표 요거는 거기 리플렛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토요일 뭐 미적반 하나고요. S반 이렇게 2개 있고요. 그리고 H반 하나 있고 미기반 그리고 Y반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원투에 대한 설명은 도성 선생님이 하셨을 거예요. 원은 진짜 하나도 모른다. 네. 기하확통 하나도 모른다. 그 노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 투반은 노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반입니다. 제 수업 구성 뭐 다 마찬가지로 뭐 주제 강의 1시간 반 하고 모의 논술 1시간 반 치고 해설하고요. 그리고 모의 논술 시간에 대면 첨삭 진행하고 이제 숙제 피드백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요. 모의 논술 결과는 M 테스트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어떻게 시험을 쳤고 반평균이 뭐고 어떻게 했다라고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이따 끝나고 한 번에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세요? 따뜻해요? 따뜻해. 컴퓨터 네 꺼주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리논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제 왜 논술을 해야 되냐, 어떤 친구들이 논술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수업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요, 처음에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념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 기초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단기간에 성적을 내려면요, 문제풀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야 문제풀이가 되고 문제가 풀려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 거예요. 진짜 답답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수학은.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쌓고 있는 이 지식들이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유형품의 문제가 풀리는데 왜 풀리는지 모르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실은 좀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수업은요, 교과서 기본 개념이 한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이 한 30%, 그다음에 중요한 교과서의 증명들을 같이 다루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논술 기출에 풀리는지, 논술 기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일단 저는 합격 수기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친구들이 합격을 하면서 이제 많은 합격 수기들을 써 주었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 건대, 홍대를 합격한 친구고요.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예요.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이 이제 나쁘지 않았던 친구고 시작할 때 기하 확통은 아예 노베이스였고 이제 미적분만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5월쯤에 이제 제 반에 들어와서 이제 기하 확통을 딱 그때 제가 5월, 6월에 시작하는데 5월, 6월에 하는 기하 확통 수업은 노베이스도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나 혹은 내가 들어보긴 했지만 좀 개념을 써머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그다음에 7, 8, 9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개념을 모르면 들을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학통 처음 들어도 무리가 없도록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항 풀어주는데 이때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줘서 좀 다른 곳에서 수업도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수업 개념 설명에만 집중한다면 이제 제 수업은 좀 이게 어떻게 문제를 직접 풀 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실력이 단기간에 정말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합격을 한 친구인데 이제 사실 친구들 중에서 많아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도 또 친구들도 다들 이제 뭐 추천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와서 정말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합격하면 얘기해줘요. 저 누구 동생이에요, 선생님. 저 누구 친구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도 근데 합격 수기를 저한테 줄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합격 수기를 읽다가 소개를 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개냐고 제가 합격수를 받고 뒤늦게 진짜 12월에 이제 그때 다시 연락해가지고 너 누구 친구니? 막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3월부터 제 수업을 들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좀 두려웠대요. 이게 중간 부분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뒤 내용이 좀 잘려 있는데 이 친구가 2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수학에 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논술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수능을 해보니까 현역 때 결국은 다 떨어지고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수능도 하고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될까라는 그 불안함이 마지막까지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수리 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요. 이제 누굴 딱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거 뭐겠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스스로 혼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다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내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또 확인하고 또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대학 기출문제 풀어보고 첨삭 받으면서 자기 풀이를 정돈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다. 친구들이 개념을 아예 모르는 친구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가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하고 다져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수업 소개할 때 또 제 수업 이제 친구들이 추천을 해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진짜 꼼꼼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도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가지만 그 성적을 받고 본인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수능은요. 이 등급이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구나. 내가 어떻구나. 이런 게 딱딱 눈에 보이지만 논술은요. 100점 만점에 30점 맞았대요. 무슨 뜻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막 30점이에요. 논술은 원래 다 어려운 건가? 우리 애만 못하는 건가? 나만 좀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래서 어느 대학을 가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한 것들. 그래서 제가 2월, 4월, 6월,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쯤에는 수시 지원 상담해서 꼭 이제 이 2달에 한 번씩은 상담을 드리면서 현재 학생의 상태,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답안지를 다 스캔을 해놔요. 그 상담하기 전에 제가 친구들의 스캔본을 한 번씩 계속 다 봐요.
다 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어느 학교에 조금 더 어울리고 뭐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하나의 엄마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입시를 경험했던 선배의 입장으로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에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 제 설명에서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항상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좀 불안하지 않도록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친구랑 잘못 들어가서 뒤에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2대 합격을 했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좀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급도 보시면은 등급이 뭐 그렇게까지 이제 좋은 등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고 이 친구도 재수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재수 학원에서도 당연히 논술 수업을 들었고 이제 근데 거기에서 좀 쉽지 않아서 이제 재수업으로 넘어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재수만 들어도 사실 논술 대비가 충분하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했다. 논술 간혹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학원이 많았는데 제 수업은 정말 모든 과정이 이해가 안 될 수 없게 좀 꼼꼼하게 설명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또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이제 4단계로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1강 수업을 하죠. 그래서 한 번 들어요. 그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복습 숙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푸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고 많이 못 풀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익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한 주 지나서 저는 항상 이제 실전 모의를 그 다음 주에 보거든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좀 숙지하고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은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같은 단원 아니면 같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로 계속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는지 문제 유형풀이가 좀 잘 안 됐는지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요. 또 3주차 한 주 더 지나서는 그 시험에 대한 본인 답안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는 숙제 외에 더 추가로 할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한 번 왔을 때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1교시 시작하자마자 지난주에 대한 실전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실전 모의 볼 때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해설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빈출 주제 강의를 진행해서 이게 하루에 한 번 왔을 때의 수업 진행입니다. 매주 M테스트 어플에서 이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0점,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이 친구는 뭐 지금 66점을 맞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본인이 어떤 단원, 어떤 개념들이 조금 힘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성적에 조금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합격 수기 많이 찾아보시면 사실 도움 되거든요. 꼭 제 게 아니어도 합격 수기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수능보다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요. 마지막에 진짜 많이 불안해요. 왜냐면 수능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애불발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요. 하는 친구들만 해요. 그러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찬바람이 불잖아요. 한 9월쯤 되고 구모 봤는데 폭망했어요. 생각보다 점수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정시에 올인하는데 나는 정시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짬을 내서 논술도 해야 돼. 논술?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함을 가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합격 수기를 보잖아요. 그럼 합격 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많냐? 집에 가면서 운다. 맨날. 막 친구들이 막 너무 열심히 막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했으니까 포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울면서 내가 수업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좀 가늘고 길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성적표 나왔을 때 제발 친구들 이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타박해도 되는 건 왜 숙제 안 했냐 뭐 이 정도는 하셔도 괜찮지만 야 왜 성적 안 나왔니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사실은 마지막엔 말씀 못 하실 건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봤을 때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이제 보고 난 후기들도 혹시 보셨으면 그런 거 있어요. 시험 보고 나왔어요. 미쳤다. 너무 잘 봤어. 합격이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합격 못하는 경우는 더 많아요. 아시죠? 왜냐면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쉬워요. 근데 딱 나왔는데 진짜 망했다.
다음 시험 잘 봐야지. 이런 경우에는 합격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요, 정말 이 편차들이 좀 이제 크게 나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더 있고 준비한 친구들이 사실은 좀 더 잘 써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합격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M테스트 결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8월 말에서 9월 초, 특히 이제 8월 말쯤에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지원하기 전에 상담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의 답안지 스캔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싹 보고, 이제 이 친구들이 6개 대학을 만약 지원한다 하면 어느 대학을 써야 할지 이런 걸 이제 같이 상담을 할 거고요. 학과는 정해드리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때 나중에 수시 지원 설명회도 다시 또 하겠지만, 학과는 사실 좀 복불복이 있다. 하지만 학교는 정해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 합격생이에요. 작년 25년도 이대 이 친구도 전액 장학금인데 이제 학과는 좀 달랐고요. 앞에 있는 친구랑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만 보자면 이제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이제 개념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됐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자기 프리스타일에 맞는 학교들을 추천해 주셔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라인에 맞게 원서를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지원하실 때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거고, 어느 정도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그냥 끝까지 마지막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월부터 미적분 진행할 거고요. 5월, 6월엔 확통기한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백에 듣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돌렸다.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도 한 번은 돌렸다 하는 친구들 이상, 그 이상이 이제 들어야 하고요. 확통기한은 노배도 들을 수 있고, 만약에 한 번쯤 개념을 돌렸다 하는 친구들은 개념을 서머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통이 한 달 동안 나가는 거예요. 기하 한 달 동안 나가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한 단원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진짜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논술 기출까지 따라락 이렇게 풀어주면 친구들이 이제 복습 영상을 매일매일 이제 오며 가며 들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실전 특강 때는 노베이스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수업입니다. 어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노베인데 좀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꼭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약수령반 개강이 있는데, 이 약수령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국어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약수령 설명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그 월요일 날 함께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 합격 수기를 끝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건대, 홍대, 세종대를 합격한 친구고 재수한 친구예요. 근데 2년 내내 재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 보시면 이제 올인했다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가 수학만 잘한 건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과목을 조금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췄었거든요. 현역 때. 그래서 이제 좀 올인해서 공부를 했고, 이 친구 이제 합격 수기가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제가 얘가 제 수업을 들었을 때 2년 연속으로 들은 이유는 그만큼 뭐 수업이 좋았다. 본인한테 맞았으니까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현역 때 다른 학원과 여러 선생님 수업도 들었지만 이제 자기랑 제일 잘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수업을 듣고 나면 막연했던 내용들이 정리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또 수업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실전 팁 역시 혼자 공부했다면 알기 어려웠을 중요한 포인트들이었다. 그래서 첨삭 지도했을 때도 이제 본인이 놓치고 있던 뭐 사고 과정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은 답안이 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줘서 좀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웬만하면 다 첨삭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7, 8, 9월 이쯤 되면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거의 못해요. 근데 이제 첨삭 선생님들하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선생님들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떤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줘라. 그냥 해설해주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친구가 썼던 답안이 왜 틀렸고, 어디가 맞았고, 뭐가 좋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맞을 수 있을 건지 이 친구들의 답안에 대해서 그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점수 포인트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첨삭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같은 퀄리티의 이제 첨삭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좀 항상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주셔서 좀 이제 편했다. 그다음에 논술 준비 과정에서 불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만 차분하게 방향 잡아줘서 정신적으로 좀 큰 힘이 됐다. 이 친구 좀 마지막에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이제 재수하면 사실은 이제 끝인 거거든요. 그렇죠? 삼수를 하고 싶진 않잖아요.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마지막인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막판 좀 불안해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그때도 이제 계속 제가 좀 멘토처럼 같이 지켜보면서 좀 응원하면서, 사실 이제 다 힘들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도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너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친구고요. 좀 끝까지 함께 가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저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입시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가늘고 길게 준비하세요. 왜냐면 수능과 논술을 함께 병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능이 줍니다. 당연히 수능이 주지만 논술을 좀 가늘고 길게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여러 가지 유형도 또 보면서 개념도 제대로 잡으면서 마지막에 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26 논술 위너는 누구냐? 이제 물론 그 이제 지금도 입시가 이제 또 입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제 과정인데, 26 논술의 위너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자일까? 제가 그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국수영 탐구 성적입니다. 네, 63265입니다. 이 정도면 위너죠. 승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학도 이제 수능이 3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다른 합격생 사례도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수학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요 학생이. 네, 수학이 조금 낮은 학생인데, 수학이 이렇게 이제 낮은 학생이 어떻게 연대에 합격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논술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문제랑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꼭 한 문제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면 안 되냐, 저렇게 풀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자기가 풀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가 나오니까 잘 풀 수밖에 없었겠죠. 연대 논술 합격 컷이 한 3, 40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큰 문제 하나를 풀면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 합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고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 말도 좀 재미있는데요. 뭐냐면은 풀이논술이 단순 계산 능력보다는 사고력과 풀이 과정의 논리를 평가하는 전형이라서 수능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냐면 수능 문제가 오히려 이 학생은 별로 좀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논술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요런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걔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연세대 기계공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국수형 탐구가요. 51343입니다.
아, 이제는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한번 놀라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국어가 5에 탐구가 4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연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국어가 약자인 나에게 수리논술은 합격의 길이었다. 뭔가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학생은 수학을 잘 했습니다.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입시를 그 논술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 내가 논술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 연세대 천문우주 합격생입니다. 국수형 탐구가요. 41143입니다. 네,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뭐 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일반고 학생들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4번 쌍곡선 문제는 선생님이 파이널 수업에서 보았던 2차 곡선 위의 원의 자체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풀고 답까지 맞았다. 그래서 합격한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문제가 나왔다라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잘 풀고 배점도 높았거든요. 다 맞았으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제 상위권 공대죠. 이 학생은요, 81334입니다.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그, 3반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일반고 출신의 3반수 학생이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 수학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학생이 늘 저한테 대학교 수학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 대학교 수학으로 논술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수능을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의대에도 같이 쓰고 싶어서 3반수인데 그 의대를 위해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도 했는데 왜 국어가 이랬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학생은 워낙 수리 논술을 잘해서 야 너 의대 너 다시 한번 써보고 싶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생각은 없다. 제 수능 성적을 보고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해도 지금 연대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의대를 가는 건데 수능이 의대를 가려면은 최저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과고 학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과고 학생입니다. 연세대 지능형 반도체랑 고려대 학부대학까지 이제 합격을 했고, 수능이 이제 411, 42, 네, 요렇게, 수능이 나왔는데, 오승준 선생님 수업을 선택한 계기는 단순했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이 추천해 주셨고 실제로 수업을 들어본 뒤 왜 그런 평가가 나온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네. 그다음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이 학생도 이제 과고 학생입니다. 과고 학생이니까 아마 수능을 안 봤을 것 같아요. 네. 과고 학생들은 수능 안 보고 연대 논술만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 합격 수기는 네, 매주 진행된 모의 논술과 첨사하기 좋았다라는 거고요. 자, 연세대 산업공학입니다. 국수형 탐구 32344. 제가 이렇게 이제 수능 성적을 다 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설명회 때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어머님들 좀 논술 입시에 좀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기하도 안 했던 학생이에요. 네, 기하도 안 했던 학생인데 연대 4번 문항이 자꾸 나오는데 기하 범위에서 난이도 높게 출제되었지만 학원에서 배웠던 그 풀이를 떠올리면서 풀어서 이제 합격할 수 있었다. 기하 안 했어도 논술에서 기하 준비하고 합격했다는 거죠. 자, 국수형 탐구 21213 고려대 산업경영 연대 사양경 시스템 네,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한양대 수학교육 합격하는 학생 국수형 탐구 61323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계신데 61323으로 한양대 합격. 네. 자, 서강대 수학과 합격 61223 서강대 수학과 합격했습니다. 자, 이륙 논술 위너는 누구인지 어머님들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자, 제가 다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륙 논술에 우리 학생들도 학생 맞나요? 네. 자, 저기 뭐야 이륙 논술에 위너는 누구입니까? 위너는 국어 약자다. 아니, 이 공통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자 보세요. 자,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아니, 이거 복습. 자, 지금 이거 규칙을 못 찾으셔가지고, 자, 연대 국어 6, 네, 기계공 국어 5, 천문우주 국어 4, 국어 8, 국어 4. 얘는 저기 뭐야 논술 안 보내, 아니 저 수능 안 보내. 국어 3, 국어 2. 왜 이렇게 잘 봤어요? 국어 2, 국어 6, 국어 6.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뭔가요? 국어 약자가 강세였다. 이륙 논술에서 국어를 잘하는 애보다 국어를 못하는 애가 논술 합격을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국어가 안 나오니까 논술 열심히 한 거죠. 국어가 안 나오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논술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술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뭐 국어도 잘 나와, 수학도 잘 나와, 나 뭐 정시로도 연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논술은 그냥 조금 하는 거야. 조금 안 하기 불안해서 조금 하는 거야. 이 학생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어를 못할수록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논술에 합격하려면 국어를 못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열심히 한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한 학생들이. 이게 참 묘한데요. 수능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논술은 그냥 그 곁다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논술도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조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국어가 막 4등급, 5등급 수능이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이제 나는 논술밖에 없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한 애들 있잖아요. 열심히 한 아이들이 합격을 잘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논술 열심히 한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국어라는 과목이 좀 묘하거든요. 국어라는 과목이. 제가 이제 둘째가 지금 군대 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뭐 드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건일까요? 제가 둘째가 군대 갔는데 얘가 이제 입시를 할 때 제가 자세한 사정은 눈물 없이는 제 들을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7월 이후에 그 국어 공부는 안 했어요. 7월 이후에 국어 공부는 안 했어요. 육모랑 똑같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수능에서 1등급 나왔어요. 네. 이게 국어라는 게 이제 묘해가지고요. 안 해도 그 성적, 해도 그 성적.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이제 어떤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아직 내리기에는 일러요. 3모도 봐야 되고 6모도 봐야 됩니다. 6모까지 이제 국어 성적을 올릴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6모에도 내가 국어 성적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이 안 나오면요. 논술 비중을 높여서 가셔야 돼요.
논술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이중 논술 민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드시 합격하는 수련술 대비 전략, 논술 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십니다. 앞에 도서 선생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2차 학부모 논술 아카데미 3월에 진행하니까 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학부모 논술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시리즈 그 강좌인데 1차 학부모 논술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개근한 어머님들은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리논술이 나에게 맞는 전형인지 점검하라. 자, 수리논술이 나에게 안 맞는 전형인데 이걸로 합격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논술이 나에게 맞는 전형이냐 아니냐 제가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기준을. 예. 내가 수학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강점이 있으면 논술이 맞으시는 거예요. 강점이 있으면. 자, 반대로 수학이 내 약점이야. 내 공부에 있어서, 수능 성적에 있어서 수학이 약점이야.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수학이 3등급이라고 쳐봐요. 예, 국어가 5등급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수학에 강점이 있죠. 수학에 강점이 있잖아요.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과목을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 강점이 있죠. 논술이 맞는 거예요. 논술로 더 잘 갈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근데 국어가 1등급이야. 수학이 3등급인데 국어가 1등급이면 물론 수능 성적만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수리논술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자,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정시, 수능은요. 국어와 수학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쵸? 국어와 수학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어가 낮고 수학이 좋아. 근데 수리 논술은 수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국어랑 수학을 같이 보는 시험보다는 수학만 보는 시험이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어를 잘하고 탐구를 잘해요. 탐구를 막 사탐을 해가지고 성적이 엄청 높은데 수학은 잘 못해.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정시에서 이 성적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겠죠? 논술이라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쓰려고 논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낮은 대학을 쓰려고 논술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더 높은 대학을 써야 되는데 국어와 다른 과목이 받쳐주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내가 수학에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수리논술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작년에 제가 한 3월쯤에 상담한 학생이었는데요. 상당히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데 논술은 너무 시험 성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다른 과목이 잘 나오고 수학이 오히려 조금 낮은 케이스인데 수리 논술은 너무 성적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서울대를 갈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논술 써서 수리 논술이 연고대 갈 수리 논술 성적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고 서성한 중을 쓰기에 조금 부족한 논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이 강하고 수학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학생은 논술이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냥 정시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양심적인 선생님은 처음 본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도 애매할 때는 계속 들으라고 해요. 수업을. 근데 그 학생 너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정시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논술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잘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내 지금 실력이 있고 수능 성적이 있는데 너무 높은 대학을, 그러니까 논술은 무조건 상향 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너무 높은 대학을 쓰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현실적인 지원 전략. 내가 논술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좋은 대학을 가는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현실적인 지원 전략이 합격의 기회를 보장한다. 합격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기하와 확통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연고 서성한 연고 성균관대가 빠지죠. 연고 서성 서한 중경 이시 건동홍은 기하학통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하학통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이걸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기하학통을 하는 게 논술의 경쟁력 아닙니까, 선생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논술 전형 입시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정시러, 그러니까 수능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하학통 대비를 안 하죠. 근데 나는 논술에서 기하학통 대비를 해. 그러면 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학습 관리가 되는 학원을 선택하라. 1대1 첨삭, 학습 관리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학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2005년부터 수업을 했는데요. 아우, 오래됐다, 그죠? 우리 저기 뭐야 한서원 선생님과 함께 원로 그룹을 제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사실 최근에 어떤 대치동 학원가에 좀 유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 1대1로 관리하고 공부시키고 같이 노력하고 이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 이런 거보다는 어떤 마케팅의 논리가 판을 친다. 그래서 실속이 없는 그런 수업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면 첨삭은 논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다. 우리 논증과 추론학원은 다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맞는 반에서 준비하자. 그러니까 높은 반을 듣는다고 내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맞는 반을 선택해서 실력을 키워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적중도 높은 컨텐츠로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합격 수강생 2,500명 돌파,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최근 논술에서 좀 몇 명 합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는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첨삭 지도와 학습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검증된 논술 수업이고요. 적중도 높은 핵심 개념 강의. 제가 요거 작년에 여름에 이제 수업했던 실전 특강 10일의 수업 내용인데요.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여 합한값을 x라고 했을 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실제 연세대에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 10장이 있는데 뒷면에는 모두 0이 적혀 있고 모든 카드가 뒷면인 채로 시작을 하는데 5장 뒤집었을 때 보이는 숫자의 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라고 하고 이런 기대값을 구하라. 문제 풀어봐봐 지금. 문제 풀어봐봐. 자, 그런 문제인데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좌표 평면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접하면서 움직일 때 이 원의 중심의 자취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쌍곡선인데 원이 쌍곡선에 접할 때 이 원의 중심에 대한 자취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이제 공부한 개념이 나왔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증명의 방법들,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논증의 좀 접근법, 증명 문제 접근법,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예, 논술 문제 특징에 맞게 좀 추론해 나가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 문제는 이런 게 많아요.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저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수능에는 이런 게 없죠. 어떨 땐 답이 3번이고 어떨 땐 답이 5번이다. 그럼 큰일 나겠죠. 예, 근데 논술에는 요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저럴 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분류하여 분석하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 문제도 이 원이 이 위쪽에 있을 때랑 아래쪽에 있을 때가 달라져요. 식이. 그래서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대 논술은 특히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연대 논술은 특히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연대 논술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거 많이 연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주제고요.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자, 수리논술 답은 논리적으로 쓰되 간결하게 써야 된다.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길게 쓸 시간도 없거든요. 예,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쓸 때 간결하게 써야 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게 어떻게 쓰란 얘기냐? 그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또 첨삭 시간에 같이 잡아가는 거죠. 자, 대면 첨삭은 1대1 수학 지도고 학습 관리고 끝까지 알게 해주는 Q&A다. 이렇게 제가 정해 내리겠습니다. 제 수업 지금 현재 한 반에 한 35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1대1 첨삭을 할 수가 없어서 박정일 선생님, 박종관 선생님, 이동환 선생님이 첨삭 담임제로 학생들을 담임으로 맡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 시간 봐줄 수는 없지만은 학생하고 상담하고 잘 쓰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도 함께 좀 루틴을 짜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도 첨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집, 네, 요 자료집에 보면은 이제 첨삭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좌 진행은 앞에 선생님들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시간 반 수업이고요. 반 소개. 자, Y반은 연대 고려대반 일요일 1시 30분부터 5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과 연가고 학생들이 듣는 이제 수업입니다. 아까 연가고 논술은 연가고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학생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연대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는 일반고 학생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 연가고 학생들은 주로 연대를 씁니다. 고대는 안 씁니다.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연가고 학생들이 다른 대학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연가고 학생들이 쓰는 대학, 논술을 쓰는 대학은 연대예요. 연대. 연대인데 합격생을 놓고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최초 합격생은 연가고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종 등록한 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꼭 자세한 얘기는 논술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좀 선택해야 되는 수업이고요. 자, S반 연고한성서 중경 20반, S2 토요일 6시 30분, S1 일요일 6시 30분. S1과 2의 차이는 지금 거의 수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통 수업을 나갈 때 실전 개념부터 하는 반이 S2, 기초 개념부터 하는 반이 S1이다. 자, 그 다음에 3월 시작반 모집합니다. 연고한성서 중경 20반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요. 3월 7일 개강하고 토요일 1시 30분에서 5시 요때 개강을 합니다.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 요 그 자료의 맨 마지막 이렇게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 커리큘럼 수업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나와 있는 건 저밖에 없다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어머님이 하신 얘기라서 팩트 체크는 제가 안 해봤고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다 공지해서 요 진도대로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요 진도에 맞춰서 그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을 선택할 경우에는 요 진도대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주에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부터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 커리큘럼은 요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월 시작반 커리큘럼은요. 1, 2월에 수업한 내용을 압축해서 5번의 수업으로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증과 추론의 전략, 극한과 미분의 이론, 미분법, 적분법, 미적분의 활용 이렇게 1, 2월에 수업한 내용을 5번에 걸쳐서 압축하고 그 다음에 2차 곡선부터는 다른 반들하고 진도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하학통을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학통 파트에서는 진도를 맞춰서 다른 반과 맞춰서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하신다면은 그 시작반 수업 들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네, 요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고 네, 진행반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진단고사를 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성평가인데요. 또 몇 점이니까 어느 반 가 이렇게 그 냉정한 진단평가가 아니고요. 냉정한 진단평가가 아니고 학생이 이제 문제 푸는 걸 보고 어느 반에서 수업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너에게 이렇게 권해드리는 진단평가입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래도 난 이 반 들을래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딱 제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는 학생만 받겠다.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에게 맞는 반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반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진단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수투, 미기하학 전범이고요. 기하학통을 안 했다. 그러면 기하학통을 안 한 걸로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왜 기하학통도 이 문제에 포함을 시켰냐면요. 그 기하학통은 아주 기초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근데 왜 포함을 시켰냐면은 이 기하학통을 이제 어머님의 증언과 학생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은 했대요. 학생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이 자기가 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겠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하학통 문제를 포함을 시킨 거고 내가 기하학통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수일 한 문제, 수투 한 문제, 미적 한 문제, 약간 난이도 높은 논술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그 문제를 봐가지고 학생이 어느 반에서 수업하는 것이 좋겠는지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반에는 이제 Y반과 S반이 있어서요. Y반 들으면 괜찮겠어. S반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H반이 더 좋겠어. 그러면은 H반은 제가 수업을 안 하는데 앞에 선생님들 설명 들으셨겠지만은 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시니까 H반 수업은 제가 수업은 안 했지만 또 H반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진단고사 응시 후 제가 이 처음에 1월 달에 모집할 땐 제가 다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진단고사 상담까지 다 진행하는 게 조금 제가 일이 벅차서 제가 의견을 남겨놓으면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요런 과정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 우승희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진단고사를 보셔야 되고 그 상담실에 말씀하시면 그 온라인 응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카톡 채널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입반하거나 3월 시작반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요 진단고사를 보게 하시고 반 추천을 받으신 다음에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고사는 60분이고 온라인 응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